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2 전차 관련 노르웨이와 한국의 비밀 협상에 중국이 경악하는 이유. 세계 최고의 성능을 여지없이 발휘한 K2 흑표 전차가 독일을 분노케 한 상황. 현대 로템이 개발하고 생산한 지상전의 제왕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수출까지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K2 전차를 노르웨이에 공급하기 위한 우선 협상자 선정이 이르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번 주 방한하는 노르웨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등 7개국 50여 명의 다국적 군 고위직 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ADD 안행 시험장에서 우리 군 무기체계의 실사격 시범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군의 K2 흑표 전차 우선 협상자 선정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노르웨이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의 K2,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비교하며 현지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신형 주력 전차 습득 사업 자체를 엎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군사 매체 불가리안 디펜스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는 신형 전차 도입을 포기하길 원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리크 크리스톤 페르센 노르웨이 육군 대장은 내가 전차 구매 중단을 권고한 것은 사실이고 신규 전차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고 했는데 그는 이어 새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동성과 화력이 아닌 방어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하기에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은퇴한 로버트 무드 중장도 트위터에서 크리스토페르 장성의 추천이 완전히 옳다며 그람 국방장관에게 권고를 따를 것을 요청했고 정치권 중에서도 노르웨이 진보연합의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안 티브링 예대는 노르웨이 군 내부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전차 구매는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갑군 장성인 라스레빅 장군은 노르웨이의 신형 주력 전차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노르웨이의 신형 전차 도입 여부는 단순히 국내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나토군 전력이라는 국제적 문제 측면까지 고려되어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고 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는 노르웨이 국방에 있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침공 시 일선이 된다는 뜻이라고도 하였는데요. 노르웨이 군과 정계 일부에서 갑자기 사업 자체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태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K2 흑표 전차의 성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사업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친독일계 또는 레오파르트 전차 제작사인 KMW의 지원을 받는 카발레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초 노르웨이 군은 흑표를 들러리격으로 대강 경쟁의 짜임새만 맞추고 결과적으로는 레오파르트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K2 흑표의 성능이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 압도적으로 뛰어나 거부할 명분마저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 사업 자체를 엎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최근 국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한 국방부 소속 김상진 국제정책관은 대표단이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 방문했을 때 진행된 사격 시험에서 K2 전차가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식별해 100%의 명중률을 선보였다며 5발의 사격 중 3발을 명중하면 합격이었는데 흑표는 첫 3발을 모두 명중시켜서 나머지 2발은 사격하지 않고도 합격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진 정책관은 2020년 초 한국 정부가 노르웨이 주력 전차 획득 사업에 참여 의향을 전달할 당시 그때만 해도 유럽 지역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위상이 워낙 높아 아마 우리는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전차가 독일 전차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예상을 훨씬 웃돈 성능을 보여주어 매우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나라에 노르웨이는 의료 지원을 보낸 5개국 중 한 곳이었으며 폴란드는 포병대대를 보내 참전하였던 국가였는데 이제 역으로 대한민국의 무기를 이들 국가에서 사들여 도입한다 하는 것이니 이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큰 기대도 없었을 것이기에 성능의 대반전을 보여주자 믿지 못할 만큼의 놀라움을 드러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이처럼 군정 일각에서 전차 도입 사업을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노르웨이 현 정부와 여당은 그럴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노르웨이 방사청이 11월 22일에 구입 권고 절차를 선정해서 국방부에 보냈고 국방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12월 8일자에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노르웨이가 K2 전차를 선정했다는 트윗도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독일 방산업계 종사자로서 KMW의 관계자를 통해 직접 들은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로템 유럽 에이전시이자 덴마크 국영방산 부회장인 모리 모건스는 트위터에서 한 네티즌과 설전을 펼치던 중 우연찮게 K2 전체의 우수성과 함께 우선 협상자로 선택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트위터의 흔한 무기 관련 독봉들이 그렇듯
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노르웨이에서 레오트가 K2보다 훨씬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 라는 트윗을 띄우자 모건슨 대표는 평가 결과는 비공개인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내가 직접 참관했는데 당신이 말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결과였다라며 일침을 놓았고, 그러자 독봉이 바로 깨갱하며 내가 미네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노르웨이가 발표할 때를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자 모건슨은 그래 지켜보자, 그런데 독일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현실성이 없어 라고 하였죠. 다만 이겼다고 단정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노르웨이 측의 평가 직후 데이터만 줬고 그걸 봉인해서 승패를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 방침이 테스트 결과 비공개였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나 로템, 모건슨 씨가 정확하게 승패 여부를 공개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죠. 레오파르트 전차 제작사인 KMW는 상당히 다급해졌는데요. KMW의 캣젤 사장의 인터뷰에서 레오파드의 어두컴컴한 미래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여기 유럽의 이웃 및 파트너 국가에서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의 한국 K2 블랙팬서 전차를 획득하기로 한 선택은 독일에게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노르웨이도 아시아와의 협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르웨이인들이 폴란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KMW가 제향군인 클럽인 카발레리를 통해 정치권의 로비 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과 성능에서 K2가 앞서며 한국의 수주가 유리해지자 이제는 판을 아예 엎어버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은 최근 눈에 띄는 활발한 행보로 노르웨이 수주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불가리아 밀리터리에 따르면 한국은 노르웨이 수주에서 승리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라면서 지난 9월 29일 현대로템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와 협력 계약을 맺었음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에게 지속적으로 구매가 당기는 약속들을 했는데 원하면 2025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내년에 24대의 초도 물량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기도 하였다면서 노르웨이가 수주전에서 K2의 손을 들어준다면 노르웨이가 받을 전차들은 신제품으로 즉시 생산 라인에서 출고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정부는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절충 교역을 하길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과의 윈윈 협력이 됨과 동시에 지켜보고 있던 중국에게 큰 악재로 적용될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절충 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 장비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 무기 장비 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교역입니다. 한때 노르웨이산 고등어나 연어를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방산 계약은 방산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죠. 노르웨이가 절충 교역안으로 내세운 자국산 무기 체계는 바로 노르웨이 콩스버그의 RCWS 무인 포탑과 NSM 미사일 그리고 JSM 미사일입니다. NSM 미사일은 서방 측의 차세대 표준 대함 미사일이며 JSM은 NSM을 토대로 만든 차세대 공대함 미사일로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JSM 미사일은 4.5세대 및 5세대 전투기에 탑재되는 현존 유일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데요. 주로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부터 레이시온과 공동 개발되었습니다. 최근 시험 발사 테스트에서 강력한 모습을 공개하였는데 FA-18과 F-16에도 통합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기에 한국의 KF-21에도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대함 미사일은 항공모함 킬러로 불릴 만큼 강력하지만 역시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여되는 무기입니다. 발사체 비행 과정에서 풍량, 풍소, 기온, 기압을 완벽하게 측정해 사격 재원에 실시간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발사체 개발에는 원형 공산 오차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CEP가 100m라면 미사일 10발을 쐈을 때 표적점에서 반경 100m 안에 5발이 명중했다는 뜻이죠. 냉전 시기에 개발된 장거리 미사일의 CEP는 킬로미터 단위에 달할 정도인데요. 시청역을 겨냥해 발사하면 동대문 근처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고정된 표적에 대한 CEP도 상당히 높은데 이동하고 있는 함정을 상대로 타겟을 삼는 대함미사일의 기술적 난이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세계 유일 공대함 유도미사일로 개발된 것이 JSM이고, JSM이 KF-21에 탑재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항공모함을 대항하여 엄청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삼키며 한국을 사실상 섬으로 고립시켜 숨통을 끊으려 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지구 반대편의 나라와 협력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주평, 노르웨이와 한국의 협력의 상징이 될 JSM, 이름마저 중국의 쏠 미사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